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4% 상승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2600선 회복을 하였고 코스닥은 900포인트 가까이 또 도달을 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증시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7,700억 정도를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4,700억, 기관 투자자가 1,000억을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증시 리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지금 61선을 딛고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했고요. 단숨에 21선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우상향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저점을 이제 높이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전고점까지 반등을 이제 빠르게 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이제 조정을 줄 때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견고하게 잘 버티면서 점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증시 전체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꾸준히 이제 V자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지표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에너지 가격들이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그런 물가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은 일단 꾸준히 반등을 하면서 진행 중이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것은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가 7,700억을 매수를 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매수 물량이 금융 투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특정한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수급이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들어오기보다는 좀 단기간에 들어왔다가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도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코스피를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7월 옵션 만기까지도 시간이 있고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추후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가 계속 나와주는지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또 매도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N자로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20% 이상 올라가면서 코스닥의 지분을 지표를 대부분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2.4% 올라가면서 900포인트 가까이 또 한 번 증시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강하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 위주로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근데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4,700억 매수를 했고요. 특히 저 에코프로 위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 모두 지금 코스닥의 상위 종목에 좀 베팅을 강하게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그런 움직임을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대한 매수는 멈추었는데 코스닥에 대한 매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이 이제 계속해서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꾸준히 올라가 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증시 강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미국 증시도 지금 1% 이상 상승을 하였고 니케이도 오늘 1.7%, 상해도 1.3%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지수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제 환율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그 환율이 오늘 이제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0.8% 내리면서 1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8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21선 정도까지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압박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원 물가가 완벽하게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환율이라든지 증시들이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증시는 올라가고 환율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유럽, 미국 증시가 거의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는 0.3% 정도, 아니네, 0.2% 정도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보합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외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하락한 수준에서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85%입니다. 조금 더 이제 올라서 3.8%대를 완벽하게 지금 뚫고 있고요. 3.9%까지도 거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을 했고요. 4% 이상으로 이 국채금리가 취소될지 아니면 적절하게 이 벽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안정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 위험 자산으로 이제 수급이 몰린다는 것은 안전 자산으로의 그런 이 수급이 빠진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국채 발행을 더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이 국채가 계속 금리가 떨어지다가 코로나 기점 이후로 좀 이제 빠르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일단 확실히 10년 전 수준보다는 높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채 금리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원 상승했고요. 오늘은 18,1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0.06% 하락을 했고요. 거의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특히 2차전지 테마 위주로 상당히 이제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지금은 평소보다 더 적은 수준이었고요. 보합으로 18,100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25만 주로 전날보다 더 감소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4일 정도 연속으로 이렇게 거래량을 죽인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8,000원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 6월 22일 정도부터는 18,0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한 8거래일 정도죠. 8거래일 정도를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얼마나 더 횡보를 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제 이런 영역이 조금 더 횡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점부터 올라왔던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한번 쏟아졌고요. 그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낸 이후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은 꾸준히 지금 올라와 주고 있고요. 121선과 241선이 골든 크로스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단기간에 이제 이 음봉으로 인해서 5일선이 21선과 좀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21선은 올라가지고 있고 금방이라도 이 갭을 메워주는 양봉이 나온다면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전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그 영역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지점에서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똑같은 구간을 횡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쌍바닥 형태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상 그런 쌍바닥을 다지는 패턴에서 상승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켜본 결과 보통의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네, 힘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거래량이 죽었다는 것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 곳으로 이제 나올 만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지금 가격대에서는 공격적으로 올리거나 공격적으로 내리는 이 투자자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메인 세력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제 활발해질 때 활발해진다라는 것은 주가가 한쪽으로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든 혹은 이 저점 매수가 들어오든 한쪽 방향으로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언제가 될지, 이번 주가 될지 혹은 이번 주 내내 이 구간을 횡보를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끌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움직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음모그룹 영역 위에서 우리가 이 17,400원이라고 하는 그 지점 위에서 주가가 오랫동안 형성이 되고 있고 그 지점을 채우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네,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여기서는 한번 이탈을 했지만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번에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고점을 높이는 그 패턴이 언제 나올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하루 지났는데요. 이번 주에 대한 흐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달은 이제 20월봉선 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20월봉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7월 달에는 이 양봉을, 그죠? 6월 달에 윗꼬리를 메워주는 그런 양봉이 하나 크게 나올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 분석으로 인하면 결국에는 이 지점에서 양호구름을 딛고 위로 치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월봉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면서 이 저항을 이제 뚫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보다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그 흐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33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28만 주 매도했습니다. 금융 투자가 34만 주 매수하면서 그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 물량을 매수했고요.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했다가 매도를 하는 이 패턴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4만 주를 매수했더라도 금방이라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보험은 어제 매도 끝내고 이제 4,000주 정도 매수했고요. 투시는 44,000주 매도하면서 뭐 약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2일부터는 거의 합쳐서 0일 정도로 크게 매수 매도 없이 진행 중이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9만 주 매수하면서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일 정도 연속으로 이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꾸준히 물량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5만 7천 주 매도를 했는데 뭐 크게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뭐 특별한 수급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매도를 좀 반복을 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매도 잔고를 살펴보시면 잔고는 391만 주입니다. 그래서 전날 대비해서는 잔고가 한 5만 주 정도 늘었고요. 뭐 우려만큼 지금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일 꾸준히 늘어나고 있긴 하네요. 네, 그러나 이게 이전처럼 50만 주씩 공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도 400만 주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잔고가 또 공격적으로 늘어날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크게 우려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 공매도 거래량도 오늘도 13만 주 였고요.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한 4% 정도의 공매도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차장고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대차장고는 체결 26,000주, 상환이 11,000주 내면서 체결이 조금 많았습니다. 뭐 그러나 거의 보합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잔고가 1,708만 주입니다. 그래서 전날과 거의 유사했고 1,700만 주 수준을 꾸준히 뭐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는 거의 유지 중이고요. 공매도 잔고도 뭐 크게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비율인데요. 비율도 뭐 2%, 3%, 4%, 네, 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굳이 말씀드리면 공매도 평균가가 18,000원 수준에서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좀 늘어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급락 이후에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도 이제 JP모간 이 2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거래원은 신한증권이 41만 주 매도하면서, 자, 또 평소에 그 주로 공매도를 치던 그 수급으로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한증권으로 매도가 쏟아졌기 때문에 요 날짜로 해서 공매도 잔고가 다시 한번 늘어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던 창고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한번 이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P모간이 하루에는 매수가 들어왔다가 하루에는 매도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매도로 또 집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모간서울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는데 모간서울이 또 한번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모간서울과 JP모간이 합쳐서 한 16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는 꾸준히 매도 쪽으로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 이 공매도는 생각보다는 공격적으로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종목 상세고요. 외국인 추적 물량은 28만 6천 주, 오늘은 28만 4천 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날 매수했다가 하루는 또 매도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3.52%, 거의 13.5%는 꾸준히 지분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를 하지 않고 있고, 적정 수준의 가격대에서 계속 올렸다 내렸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도 보시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일정 구간에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지루한 움직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이제 언제 타개가 될지는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렴 구간을 만들고 급락 이후에 저점을 낮춰가면서 점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점에서 횡보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루하게 흘러가지만 분명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 살펴보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먼저 이 좋지 않은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자포리자 원전,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의 최대 규모의 원전입니다. 근데 6기가 모여 있는 그런 단지인데요. 거기서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중요한 댐 하나가 무너지면서 그 자포리자 원전에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호수에 물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물 수위가 낮아져도 이제 비상 가동을 하면서 그 수조 안에 있는 물로 원전을 냉각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지금 원자로의 냉각수 양을 이미 줄일 정도로 지금 냉각수에 대한 양이 상당히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활한 운전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하면 지금 이제 정보기관에서 받은 그런 정보를 수집했을 때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부분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6기 중에 지금 4기의 폭발물을 설치를 했고 원전 냉각수를 공급하는 인근 저수지 주변에 지뢰를 매설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우크라이나 이외에 다른 쪽에서 공식적으로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정보 당국에 의한 소식이기 때문에 확실히 전혀 신빙성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까지 이제 그 원전에서 일하는 우크라이나 직원들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크라이나 측 소행이라고 얘기를 하라라고 지시를 이미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폭발을 해서 사고로 이어진다면 지금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규모와 비슷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대해서 유럽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사실 최근에 이 에너지 안보에 의한 그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 추세가 저 사고로 인해서 한 번에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두 개 다 있긴 하지만 지금 확실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SMR에 대한 이 에너지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렇게 우크라이나 원전에 대한 저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때처럼 또 한 번 이제 이 원자로에 대한 추가 건설을 보류하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그 원전에 대한 그런 사고를 상당히 좀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흐름이 이어질지 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서 계속 이 최악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런 무리수를 좀 두는 것 같은데요.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이 폭발물을 이미 설치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계속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현실성이 지금 크진 않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했던 X에너지죠. 그래서 DL 대림입니다. 대림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X에너지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X에너지가 이제 영국 쪽에 최대 10개 사이트에서 SMR 건설을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에너지 같은 경우는 고온가스, 그죠? 헬륨을 이용한 그런 냉각 방식을 쓰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물을 이용하는 방식보다 핵 폐기물에 대한 발생량도 적고요. 안전성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한 이 열 발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그죠? 지금 경수로 SMR보다 다음 세대의 SMR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일정 부분 기자재 공급을 매년 이제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경수로 다음에 이 엑스에너지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진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투자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에너지가 점점 또 한번 이 시장을 넓히고 기술력을 계속 검증을 하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이제 SMR을 수주할 수 있고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ISMR이라고 해서 국산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공급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SMR에 대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블록딜도 수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이 SMR에 대한 투자를 할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청정수소 발전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전망 세미나가 이제 개최가 되었고, 계속해서 이제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수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참여한 기업들을 보면은 서부발전,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한전, 포스코, 네, 중부발전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몇 있고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우리나라의 네, 수소 에너지 쪽에서는 빠질 수 없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소 액화 플랜트를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고, 거기서 꾸준히 이제 수소를 생산했을 때, 액화 플랜트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초로 지어진 수소 액화 플랜트가 되고요. 그 수소에 대한 생산을 늘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소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이 수소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이 수소에도 상당히 이제 힘을 많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수소 가스터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기술 개발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소식은 더 없었고요.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그런 추가적인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수주 소식 이외에 조금 이제 성가신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